이번 강의에서는 백준 온라인 저지 2512번 예산이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짧은 URL을 통해서 문제 페이지에 들어가 보실 수 있으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를 마저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에는 국회랑 여러 지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예산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상한액이라는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방들은 국회에 요구하는 요청 금액이라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예산이랑 요청 금액의 값들은 전부 문제에서 주어지고 저희는 요 상한액이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에서 말하는 가장 적절한 상한액을 찾는 것이 목표인 그런 문제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이 4개 있고 지방이 각각 요청하는 금액이 120, 110, 140, 15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으로 485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한액이 100이었을 때랑 130이었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상한액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액이 100인 상황을 이야기해 보면 국회가 지방 1한테 100의 예산을 주겠죠. 왜냐하면 요청 금액이 120인데 상한액이 100이기 때문에 지방 1한테 100을 줄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지방 2한테도 100을 줄 거고 지방 3한테도 100, 지방 4한테도 100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가 모든 지방한테 나눠준 돈의 합이 400이 되겠죠. 예산이 480 오니까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예산에 비해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 85나 남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수치네요. 이제 두 번째로 상한액을 130으로 설정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국회는 지방 1에 120을 줄 겁니다. 왜냐면 상한액이 130인데 요구한 게 120이기 때문에 이걸 다 주겠죠. 지방 2에도 110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방 3에는 130을 줄 것입니다. 왜냐면 상한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방 4에도 130을 주게 됩니다. 이때 국회가 지방한테 나눠준 돈을 전부 다 더해보면은 49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예산이 485밖에 없어서 실제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초과하지도 않는 가장 적당한 상한액을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에서는 예산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가장 적절한 상한액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제의 답인 127을 실제로 상한액으로 설정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상한액이 127이면 국회는 지방 1한테 120을 나눠줄 것입니다. 지방 2한테 110을 나눠주겠죠. 지방 3한테는 127을 나눠줄 겁니다. 지방 4한테도 127을 나눠주게 되겠죠. 이렇게 지방한테 나눠준 돈을 전부 다 합하면 484가 나옵니다. 예산이 485이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사용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제의 답이 127인 겁니다. 나이브한 풀이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랑 요청 금액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상한액을 구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상한액을 1부터 시작해서 전부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상한액이 1일 때 지방에 나눠주는 돈을 계산해 보면은 다 1을 나눠주게 돼서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한액이 2일 때 또 테스트를 해보고 2일 때는 이제 또 다 2를 나눠주게 돼서 8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한액을 1부터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상한액이 127이 될 때까지 쭉 정상적으로 얘를 나눠주게 될 텐데 상한액을 128로 설정해서 테스트 해보는 순간 120, 110, 128, 128을 나눠주게 돼서 486만큼 나눠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면 이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128이 되는 순간 처음으로 예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마지막 상한액인 127을 답으로 출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액을 1부터 키워가면서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상한액은 최대 요 지방이 요청하는 금액의 최대값만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m이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상한액을 고정하고 실험을 할 때 각각의 지방에 대해서 얼마를 줄지 계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한액을 고정을 했을 때 n번 연산을 또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액으로 고정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 m 곱하기 그때마다 비교해야 되는 연산의 개수 n을 곱해서 OMN이 바로 이 나이브한 풀이의 시간 복잡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상한액의 최대값은 10의 5승이라고 하고 지방의 개수의 최대값은 10의 4승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10의 9승번의 연산을 하게 되고 이것은 1초에 통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분 탐색으로 푸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능한 상한액의 범위를 1부터 150으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150은 주어진 지방의 요청 금액 중에 최대값을 적은 것입니다.
왜냐면 이 최대값이 150인 상태에서 상한액이 160, 170 이렇게 되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상한액이 150일 때도 그냥 다 제값을 받을 테고 160일 때도 다 제값을 받을 테니까 상한액이 150을 넘어가는 것들은 딱히 의미가 없는 상황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상한액의 범위를 저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값이 1이고 가장 큰 값이 150이니까 저희는 이 딱 중간 값인 75를 생각해 봅니다. 상한액이 75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모든 지방한테 75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합은 300이 돼서 예산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저희가 찾는 가장 러프한 상한액은 75 이상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의 후보를 75로 설정을 해주고 이 가능한 상한액의 범위를 76부터 150까지로 바꿔줍니다. 왜냐면 이 75보다 작은 1부터 74까지의 값들에 대해서는 이 상한액으로 설정했을 때 예산보다 작을 것이 명백하죠.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실험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실험해 볼 가치가 있는 것들은 76에서부터 150까지 있는 수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답의 범위를 상한액의 범위를 업데이트 해주고 답의 후보를 75로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범위가 바뀌었으니까 그 가운데 숫자를 찝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이 값은 113이 되겠죠. 상한액이 113일 때를 마찬가지로 실험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한액이 113이면 얘한테 113, 얘한테 110, 113, 113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총 합이 449가 됩니다. 얘도 485보다 작기 때문에 저희는 답의 후보를 113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가능한 상한액 범위도 114부터 150까지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왜냐면 마찬가지 이유로 113보다 작은 1부터 112까지의 값들은 예산을 안 넘길 게 확실하기 때문에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면 가능한 상한액의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테스트를 해볼 값을 이 가운데 값으로 정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계산해보면 132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상한액을 132로 하고 실험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방 1한테는 120을 주게 됩니다. 지방 2한테는 110을 주게 됩니다. 지방 3한테는 132를 주게 됩니다. 지방 4한테는 132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총합은 뭐가 되냐면 494가 되겠네요. 근데 얘는 예산을 초과해버립니다. 이번에 실험한 이 132는 답의 후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의 후보는
113으로 그대로 두고 가능한 답의 범위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요 132를 했더니 예산을 초과했죠. 그럼 가능한 답의 범위는 114부터 131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132에서 초과했으니까 133, 134 쭉 해서 150까지는 전부 다 예산을 초과할 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굳이 해줄 필요가 없고 저희가 찾는 답은 요 사이에 있을 거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실험을 하기 위해 상한에게 후보로 요 가운데 있는 값을 뽑아줍니다. 얘는 122가 되겠네요. 정확히는 122.5인데 소수점을 상한액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122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실험을 해보면 얘는 120, 얘는 110, 122, 122를 받게 돼서 총합은 464가 되네요. 얘는 예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나눠줄 수 있고 저희는 답의 후보를 이 122로 갱신을 해주고 가능한 답의 범위를 123부터 131까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123과 131의 가운데 있는 값을 상한액으로 지정해서 또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얘는 127이 되겠네요. 127일 때 실험을 해보면 120, 110, 127, 127을 줘가지고 총합인 484가 나올 것입니다. 얘는 예산안에 줄 수 있는 애기 때문에 답의 후보를 127로 갱신해주고 이제 저희가 조사할 상한액의 범위를 127부터 131까지로 좁혀주시면 128부터 131까지로 좁혀주시면 됩니다. 이제 128과 131의 가운데 있는 숫자인 129를 실험해 주시면 되는데 129가 되면 얘가 129가 돼서 488만큼 나눠주게 돼서 예산을 초과하게 됩니다. 예산을 초과했으니까 답의 후보는 그대로 있고 가능한 상한액의 범위는 128부터 128까지가 되겠네요. 이 두 개의 가운데 있는 숫자는 128이겠죠. 이 범위에 128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128을 실험해보면 되고 얘가 128이면 여기만 8로 바뀌어서 486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답의 후보는 127로 그대로 남겨두고 가능한 상한액의 범위를 129부터 128까지로 갱신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범위가 이상해졌죠. 범위가 정상적인 범위가 아니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종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탐색을. 이렇게 탐색이 종료됐을 때 답의 후보에 있는 127이 저희가 구하려는 값이 되는 겁니다.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한액을 고정한 다음에는 앞에 나이브한 풀이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각각의 지방마다 얼마를 주는지를 계산해야 되고 그 값들을 다 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는 지방의 개수인 n만큼 연산이 들어가겠죠. 근데 앞서 나이브한 풀이랑 다르게 이 이분 탐색 풀이에서는 상한액을 고정하는 거에 개수가 적습니다. 나이브한 풀이에서는 1부터 m까지 전부 다 실험을 하는 게 최악의 경우였다면 이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처음에 답으로 가능한 상한액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줬었죠. 그 다음에 요거에 딱 가운데 값을 실험해줬고 그거에 따라서 구간이 바뀌면 또 그거의 가운데 값을 실험해줬습니다. 또 구간이 바뀌면 가운데 값을 실험하는 식으로 구간의 길이가 1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준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구간이 갱신될 때 구간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값을 한 다음에 왼쪽을 선택하든 오른쪽을 선택하든 구간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구간이 계속 반으로 줄다가 구간의 길이가 1개가 될 때까지 이걸 반복하는 건데 계속 반으로 줄면은 사실 이 처음 길이가 m인데 얘가 1이 될 때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얘를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로그 2의 n번만큼 걸리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의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2의 m이 되고 n은 문제에서 최대 10의 4승이라고 알려줬고 m이 최대 10의 5승인데 로그 2의 m은 대충 계산해보면 한 17 정도 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n과 m, 로그 2에 m을 곱해주면은 많아야 1.7 곱하기 10의 5승 정도 되게 되고 얘는 1초 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풀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딩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능한 상한액의 최소값인 left를 1로 설정해주고 가능한 상한액의 최대값인 right를 이 a 값에 주어진 값들 중에 최대값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 탐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left가 right보다 작거나 같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left랑 right의 가운데 값인 mid를 계산해 주시고 이 mid 값이 상한액일 때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미드 값이 상한액일 때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는 부분은 이렇게 함수로 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액이 x일 때 필요한 금액은 이렇게 모든 지방을 다 보면서 요청한 금액과 상한액 중 더 작은 값을 그 지방에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필요한 금액은 요 min x의 ai만큼 추가될 것입니다. 이걸 모든 지방에 대해 다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반환해 주시면 이게 바로 상한액이 x일 때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는 함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저희는 calculate mid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b, 예산으로 주어진 b보다 작거나 같으면 답의 후보를 mid로 갱신해주고 가능한 상한액의 범위의 left를 요 mid 플러스 1로 갱신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calculate mid가 b보다 컸다면 이 right를 mid-1로 갱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범위가 계속 갱신되면서 이분 탐색이 계속 될 텐데, 풀이에서 봤던 것처럼 어느 순간 이 범위가 말이 안 되는 범위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 while문이 종료될 겁니다. while문이 종료되었을 때 이 답의 후보 answer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상한액이 x일 때 필요한 금액을 잘 계산만 해주면 되고, 이 이분 탐색 템플릿에서는 이 calculate 함수를 잘 사용해서 구현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예제를 입력해보면 127을 잘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